보시는 공 색깔이 참 예쁘죠. 지금 보라색과 핑크의 향연인데요. 무려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 황희찬, 양민혁 이 찰 수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새로운 공인구입니다. 이름하여 푸마 오르비타 얼티메이트 PL 브릴리언스입니다. 25년간 나이키가 공인구를 담당하다 이번에 푸마로 바뀌었는데요. 푸마 오르비타 얼티메이트 PL은 12개의 동일한 크기의 별 모양 패널을 조합해 무게중심이 균일하게 분산되고 고주파 몰딩 기술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형태 유지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별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색깔은 예쁘다, 곱다라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차면 뻥뻥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날씨와 경기 환경에서도 일관된 터치를 돕는다고 하니까요. EPL 가뜩이나 지금 수준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더 수준 높은 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서 이 공으로도 좀 골을 넣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8월 3일에 열리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차전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국내 축구 팬들은 새 공인구에 대한 이 선수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번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끝났는데 저희 특히 또 이적 시장 정리를 또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적생 베스트 11 요걸 보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골키퍼의 주요 이적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는 비워뒀고요. 공격수 자리에 말컹이 무려 들어왔습니다. 뭐 규격 외 지금 괴물이라고 하죠. 말컹이 들어온 만큼 확실히 무게감이 확실히 늘어났는데요. 2선은 손FC로 간 윌리안, 그리고 서울로 간 안데르손, 그리고 강원으로 간 모재현 선수가 구성이 됐고요. 중원은 김봉수, 기성용, 짱짱하죠. 포백도 굉장합니다. 이명재, 권경원, 정승현, 안현범. 요렇게 팀을 한번 꾸려보면 상당한 파괴력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성용, 김봉수 신구 조화가 상당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멤버로 한번 경기를 뛰는 것도 아니면 게임상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단별로 간단하게 한 줄 평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HD 지난 시즌 순위별로 보면요. 일단 트로야크, 정승현, 말컹, 조현택 선수가 들어왔고요. 아라비제 최강민, 이재욱, 황석호, 장시영, 심상민, 야고, 김민우 선수가 떠났습니다. 한 줄 평은 위기의식 속 규격 외 괴물과 국대급 센터백 영입입니다. 일단 최전방과 최후방을 보강을 하면서 일단 안정감을 세우고 또 이 후반기 반등을 노리기 위한 그런 영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강원FC는 김건희, 모지현, 브루노, 김신진, 김대원, 서민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코바체비치, 최한솔, 김경민, 원희도 선수가 떠났습니다. 한 줄 평은 적절한 공격진 보강과 적절한 타이밍의 전역, 풍성해진 스쿼드입니다. 이 전역은 영입과도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강원인데요. 일단 임대 복귀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두 선수 김대원과 서민우가 복귀한 게 천군만마와 같다. 이렇게 정경호 감독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FC 서울도 영입이 많았습니다. 클리말라, 안데르손, 정태욱, 천성훈, 김지원, 박수일 선수가 들어왔고요. 기성용, 김진야, 윌리안, 이시영, 김신진, 강성진 선수가 뭐 이적 혹은 임대로 떠났습니다. 한 줄 평은 안데르손 사가의 승리, 그리고 김주성 대체자도 적절히 영입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안데르손 사가는 뭐 울산, 대전 대부분의 팀이 원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은 서울의 진심이 통해서 영입이 되면서 이번 여름 가장 큰 빅딜을 성사시킨 팀이 서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태욱 선수를 영입하면서 김주성의 빈자리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김주성 선수는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손FC는 안현범, 한찬희, 이시영, 윌리안, 김경민, 안드리고 선수가 합류했고요. 김주엽, 아반다, 안데르손, 오프키르 선수가 떠났습니다. 한 줄 평은 이적 시장의 은근한 승자
특히 날개 업그레이드가 눈길을 끈다로 잡았습니다. 은근한 승자, 뭐 이 영입된 이후에 성적 3연승을 또 반영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단 영입된 면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대거 영입이 됐고 특히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팀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안데르손 에이스가 떠난 이후에 팀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에이스가 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기성용, 박승욱, 박수빈 선수가 합류했고요. 한찬희 선수가 떠났습니다. 한줄평도 그래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경험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박태하 감독은 공약한 대로 기성용 선수를 주전으로 꾸준히 활용을 하고 있고 박승욱 선수가 수비진에 가담을 하면서 뭔가 좀 무게감이 확실히 늘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제주 SK는 신상은 페드링요 티아고 선수가 합류했고요. 김봉수, 김주공, 서진수, 박동진, 김건웅 선수가 떠났습니다. 한줄평은 문제는 측면이라는 공감대 학범슨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정했습니다. 일단 측면 공격수 자원에 대한 니즈가 상당했죠. 그래서 서진수, 김주공 선수가 떠난 자리에 페드링요 티아고 선수, 신상은 선수 이렇게 대거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이나 뭐 미드필더보다는 좀 부족한 포지션의 측면 공격수의 어떤 힘을 좀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봉수 선수가 떠난 거는 구단으로서는 살짝 아쉽지만 일단 중원 자원이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대전 하나 바로 이어지는데요. 김봉수 선수가 합류했고요.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여승원, 주황 빅토르, 김민덕, 유강현 선수가 합류했고요. 김현우, 박진성, 임덕근, 김인균, 윤도영, 배서준, 홍정훈, 아론, 신상은, 켈빈, 김민우, 천성 선수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포항이랑 제주 SK 하고 나서 대전 하나 읽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로 바쁜 이적 시장을 보냈다. 한줄평은 골키퍼 빼고 전 포지션 보강 양으로 승부 본다로 잡았습니다. 대전 하나는 가뜩이나 선수단이 좀 많기로 유명한 구단인데 전반기 막바지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과감한 선수 영입으로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광주FC는 이 심상민 선수가 합류했고요. 아직 아이슬란드 공격수인 프리드 욜손 선수가 아직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비워뒀고요. 박태준 선수가 입대를 했고 황재환, 브루노 선수가 떠났고요. 가브리엘 선수도 아마 곧 이 아웃 오피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평은 재정 건전화 논란 속 필요한 포지션 보강 이로 잡았습니다. 재정 건전화 문제로 지금 선수를 빼지 않으면 영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심상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광주였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레프트백 지금 김진호 선수의 시즌아웃 부상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포지션이었고요. 이제 공격수 영입으로 이적 시장을 조용히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전북현대는 추마시 감보아 선수가 들어왔고요. 안현범, 에르난데스, 아나스모, 안드리고, 보아탱, 김하준, 김준영, 정태욱 선수가 이적 혹은 임대로 떠났습니다. 한줄평은 꽉 짜여진 스쿼드 추구하는 포엣 전력 외 선수 정리에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포엣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슷하게 스쿼드의 양을 늘리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어떤 성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못 뛰는 선수가 팀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도 일단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내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일단 꽉 짜여진 스쿼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 와중에 외국인 선수인 추마시와 감보아 선수를 합류를 시켰습니다. 두 선수의 후반기 남은 시즌 활약 여하에 따라서 팀이 조금 더 힘을 받을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선수 중에 지금 부상자가 딱히 없다는 점은 굉장한 전북현대가 이적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대구FC는 김주공, 정현철, 홍정훈, 카를로스 지오바니, 우주성, 이진용, 조진우 선수가 합류했고요. 요시노, 이찬동 선수가 떠났습니다. 확실한 한 방은 없지만 필요한 포지션 보강에 힘쓴 여름으로 잡았습니다. 수원FC와 마찬가지로 위기의식 속에 과감하게 선수 영입을 하면서 뭐 측면 공격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등등을 지금 합류시켰고요. 그리고 이진용과 조진우가 때마침 이
김천에서 전역해서 팀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신호 선수와 이찬동 선수가 떠나면서 중원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가져온 그런 대구가 되겠고요. 아직은 영입 효과가 아주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김병수 감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입 효과가 조금 더 커지길 바랄 것 같습니다. FC 안양은 임민혁, 권경원, 유키치, 김태훈 선수가 합류했고요. 리영직, 전보민, 이동현, 김성동 선수가 이 다른 팀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한줄평은 권경원 영입으로 이슈를 확 끌었지만 외국인 보강은 아쉽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권경원 선수는 특이하게도 수도권에 있는 K리그 1 구단으로 지금 세 번째 깜짝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것만으로 안양의 어떤 의지를 볼 수 있죠. 다만 외국인 공격수를 좀 일찌감치 또 합류시킬 그런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유키치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FC 안양도 기존 어떤 스몰 스쿼드 위주로 지금 팀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성적이 나오지 않는 만큼 이 영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팀의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시즌을 치르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구단, 김천 상무를 제한 11개 구단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안데르손을 품은 FC 서울이 가장 조금 알찬 여름을 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한 정리를 좀 맞춰보겠고요. 추가적으로 김주성과 이태석 스토리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김주성 선수 사가 저도 멤버십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가 따갑다고 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주성이 히로시마 얘기 나온 건 7월 초 동아시안컵 기간이었죠. 여러 관계자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김주성이 히로시마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써놓은 것도 사실 이때쯤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쏘지 못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비딩에 참여했던 구단은 히로시마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와흐다가 구체적인 오퍼를 넣었고요. 여기에 오스트리아 린츠도 오퍼를 보낸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와흐다나 히로시마에 비해서는 액수가 살짝 좀 부족했습니다. 7월 초가 지나면서 유럽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유럽 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요. 벨기에에 소속된 질터 바레험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바레험은 김주성과 비디오 미팅도 하고 구단 규모에 비해서 나름 큰 액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가 베팅한 액수 처음엔 100만 달러 시작해서 120만 달러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터 바레엄은 사실상 조금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간 좀 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잉글랜드 챔피언십 클럽들도 김주성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한 구단이죠. QPR이 있었는데요. 센터백이 필요했던 QPR은 직접 오퍼를 넣은 것까지는 아니었고 김주성의 상태를 문의했지만 그 당시에 김주성은 이미 히로시마로 마음이 기울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과 히로시마가 이적 합의를 이룬 건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 정도인데요. 대신 합류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로 보내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특히 J리그가 J리그 월드 챌린지라고 해서 해외 클럽들이 방일을 해서 휴식기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히로시마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부상 리스크가 있지만 서울과 협의를 통해서 3경기를 더 뛰고 합류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전이 세 번째 경기였고 그래서 김주성이 이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울의 스탠스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선수가 지난해 연말 해외 진출을 포기하고 팀에 남아 헌신한 만큼 이번 여름에 적절한 오퍼가 오면 보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비드 금액이 상당히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년 사이에 김주성 입지가 달라졌죠. 대표팀 경기도 뛰고 리그에서도 한층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을 통해서 프로필이 한번 쫙 돌면서 덩달아 주가도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엔 조규성, 이한범 보유팀인 미트윌란도 히로시마에 준하는 이적료를 장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본인 피셜을 띄운 대전전 직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여러 구단에서 표명했다는 건 그 정도로 김주성이 인기가 좋았다는 것을 좀 반증을 하고요. 챔피언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었는데 챔피언십은 보통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한번 쫙 돈 뒤에 활기를 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8월 초중순은 되어야 빈자리가 생기고
혹은 8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김주성과 히로시마 모두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주성이 히로시마를 택한 데에는 뭐 개인 조건, J리그의 매력 또 있겠지만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한 명이 해외 진출을 하죠. 이을용 아들 이태석입니다. 해외 매체 보도로 먼저 알려진 건데 이태석은 오스트리아 클럽인 아우스트리아 빈 입단을 앞뒀습니다. 보도에 나온 대로 하나 약 12억 원의 구단 간 합의를 마쳤고요. 대구전을 마치고 개인 합의도 원만히 끝나면서 예정대로 30일에 출국해 유럽 커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팀 K리그 이 명단도 그래서 바뀐 겁니다. 이태성은 서울 시절부터 꾸준히 유럽 진출을 원했는데요. 포항에서 1년간 활약하고 국대 붙박이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유럽 행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점에선 앞서 설명드린 김주성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국대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고요. 이태석은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챔피언십 클럽인 QPR도 관심을 받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아우스트리아 빈으로 알고 있고요. 이태석은 오는 겨울에 이 바이아웃이 잡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포함이 됐는데 아우스트리아 빈이 제시한 금액 이번 여름에 제시한 금액이 그 바이아웃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포항도 주전 레프트백인 이태석의 이적에 전향적으로 이 스탠스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적 과정에선 과거 울산과 성남에서 뛰었던 리차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리차드가 아우스트리아 빈 출신입니다. 이 선수가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앞서 경남에서 뛴 미드필더 이강희 선수가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아우스트리아 빈에서 엄청난 활약, 뭐 리 외치는 영상도 봤는데 그런 만큼 이태석 영입을 추진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는데요. 아우스트리아는 또 새로운 레프트백 영입을 추진했지만 그 선수 영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향을 선회해서 한국 국대인 이태석 영입에 골인을 했습니다. 이강희와 이태석 국내 에이전트가 같은 것도 이적이 더 수월해진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태석은 아버지 이을용 현 강남 감독과 더불어서 부자 국가대표 그리고 부자 유럽파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이태석이 아우스트리아에 합류하면 손흥민, 양민혁이 있는 토트넘, 조규성, 이한범이 있는 미틀리안과 더불어 한국인 듀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마인츠에 있는 홍현석이 이재성 선수와 지금 듀오를 이뤘는데요. 지금 프랑스 낭트 임대를 앞뒀거든요. 낭테는 이미 권혁규가 이적을 한 상태인 만큼 권혁규, 홍현석 듀오도 지금 성사가 될 조짐입니다. 뭐 과거 셀틱, 뭐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이런 사례를 비춰봐도 새로운 선수가 유럽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통하는 같은 국적의 선수가 있다는 건 적응에 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주전 레프트백이 빠진 상황인데다 완델손이 지금 장기 부상 중이거든요. 당장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양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어정원이 그 자리를 주력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9일 이슈 푸마 새 공인구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